스윙 스피드가 일단 빨라야겠죠. 그래서 이제 클럽에 갖고 있는 그 장점을 100% 좀 살릴 수 있는지를 가장 첫 번째 보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임팩트에 대한 볼 스피드가 얼마큼 전달이 되는지.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스피드하고 전달력이 있으려면은 그 몸의 반응 동작이 좀 빨라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운동 프로그램이랑 같이 접목을 해서 속근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반응 속도를 높여주고 거기에 대한 스피드를 좀 끌어내는 거에 대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마이언 골프 비거리 전문 향상 코치 나성호 프로입니다. 네, 저희 마이언 골프는 일단 비거리 전문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고요. 각자 그 신체 조건의 장점들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일단은 스윙의 모션들을 각자 그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하는 게 저희 레슨 스타일이고요. 그리고 이제 비거리를 할 때는 일단 전문 그 장비들을 통해 가지고 스피드를 통해서 어떻게 비거리를 늘리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비거리를 향상을 시키고 웬만하면 스윙 모션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각자 스타일의 장점에 맞게끔 일단 하는 게 저희 스타일입니다. 철학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 마이언 골프 로고 자체가 나만의 스윙을 만드는 것 자체가 좀 철학인 것 같아요. 선수 스윙을 봤었을 때 그 힘을 사용하는 어떤 패턴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그 스윙 시퀀스에 맞게끔 하체부터 상체로 이어지는 그 시퀀스에 대한 순서, 그런 것들 가장 첫 번째 보는데, 근데 그 시퀀스 부분은 직립보행을 해서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면 팔이 반대쪽으로 움직이거든요.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내가 힘을 쓸 수 있을 때 그 순서에 대한 패턴만 좀 잘 지키면은 그 지면에 대한 그 발력도 최대한 많이 쓸 수가 있고, 뭐 트랜지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걸 중간에 만들기보다는 클럽을 통해서 그 직립보행을 통한 순서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제가 볼 때 거의 한 90% 이상은 그 시퀀스에 대해서 리듬에 맞춰서 클럽을 좀 다루기 때문에 만들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주기보다는 그 안에서 좀 자유로움 통해서 일단 스윙 스피드를 좀 끌어내는 것 같아요. 스윙 스피드가 일단 빨라야겠죠. 그래서 이제 클럽에 갖고 있는 그 장점을 100%좀 살릴 수 있는지를 가장 첫 번째 보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임팩트에 대한 볼 스피드가 얼마큼 전달이 되는지. 뭐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그 스피드하고 그리고 전달력이 있으려면은 일단 속근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몸의 반응 동작이 좀 빨라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운동 프로그램이랑 같이 접목을 해서 그 반응 속도를 높여주고 거기에 대한 스피드를 좀 끌어내는 거에 대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일단 저희가 그 갖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그 30분 안에 그 스피드를 끌어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.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몸의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 패턴을 통해 가지고 테스트를 한 15분 정도 하고요. 그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 선수가 얼마만큼 스피드를 올리는지의 가능성을 일단 먼저 보게 되고요. 스윙을 했을 때 갖고 있던 힘의 패턴들이 뭐 회전 패턴이냐 아니면 지면을 쓸 수 있는 그 수직 토크의 패턴이냐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힙 슬라이드를 해서 그 양쪽에 있는 체중 이동을 통해 가지고 그 스피드를 내느냐 그걸 먼저 패턴을 파악한 다음에 그 자신한테 맞는 패턴들을 한 60분 안에 그 스피드를 늘리고 그리고 또 비거리를 늘리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저는 그 골프 스윙에서 변하지 않는 법칙 딱 세 가지를 갖고서는 해요. 가장 첫 번째 골프 클럽 디자인에 대해서 그 클럽 디자인에 따라서 저는 솔직히 스윙 플레인도 사실은 굉장히 정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골프 클럽 디자인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스피드를 낼 수 있고 그 전달력이 좋은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신체 조건 중에서는 이 직립보행들은 사람들은 다 하잖아요. 그래서 그 직립보행을 통해 가지고 그 하체에서 상체를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그 전달력에 대한 시퀀스를 만들어주는 거를 가장 두 번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지면 발력이라는 것도 결국은 직립보행에서 되게 전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여러 선수들 왔을 때도 대부분 이제 그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그 드릴을 시켜주면 팔, 다리의 어떤 코디네이션이 다 사람마다 일단은 다 똑같이 패턴이 나와요. 그래서 그 직립보행을 통해서 그 리듬하고 타이밍이라는 부분들을 먼저 맞춰주고 그 안에서 이제 자기의 장점에 맞는 볼 스트라이킹을 좀 찾아주는 편입니다.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선수들 왔었을 때 그 데이터 분석을 해놓고 그 선수들이 제일 기본적인 것들만 보여줘요. 또 어택 앵글이나 그리고 볼 스피드나 그리고 저희는 또 어차피 스피드를 또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스피드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들에서 볼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
보여주게 되고, 그 이상으로 뭐 런치 모니터를 되게 많이 맹신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. 패스를 얘기할 때도 그 인투 아웃으로 거리를 내는 선수도 있고요. 그리고 아웃 투 인으로 거리를 내는 선수도 있거든요. 근데 거기에 따라서 또 전달력이나 볼의 어떤 그 볼 쉐이핑을 통해 가지고 또 이 페어웨이를 지키면서도 하는 선수들이 많잖아요. 오히려 스윙 패스를 0도 가까이 만들어서 이렇게 스윙 만들기보다는 자기 패턴을 통해 가지고 그 볼을 갖다가 페어웨이에 적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그 런치 모니터를 활용을 하고, 좀 맹신하는 것보다는 좀 참고할 수 있도록만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저희 비거리 인증 교습과는 일단 레벨 1, 레벨 2, 레벨 3가 나눠져 있는데요. 레벨 1 그 스피드를 올해 저희가 좀 교육을 하는데요. 그 레벨 1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 스피드를 내기 위한 그 조건에 대한 그 6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해요.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스피드에 관한 거는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그 스피드를 내기 위한 그 밸런스에 대한 부분들을 또 설명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이게 스피드를 충분히 낸 다음에 그 바깥의 현장에서 그 비거리를 또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랜덤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에 대한 드릴들을 좀 설명을 하고요. 그리고 네 번째는 템포하고 타이밍에 대한 훈련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. 그래서 이 템포하고 타이밍은 좀 중요히 생각하는 것은 오버스윙을 하는 그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래서 이 템포의 스타일을 자기 스타일대로 템포에 대한 측정을 해주고, 그 템포에 따른 어떤 스윙들을 리듬을 좀 맞춰주는 형태로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, 그 리듬 템포에서 타이밍이 좀 좋아지는 훈련들을 좀 가르쳐주는 편이고, 리듬 템포가 좋아진 다음에 필드에서 직접 쓸 수 있도록, 그리고 랜덤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가장 첫 번째는 내 신체 조건에서 이렇게 무거운 쪽을 많이 쓰느냐. 그러니까 무거운 쪽이라고 얘기하면은 뭐 이 팔만 휘둘러 가지고 볼을 때려 가지고 전달력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하체 동작에 기반으로 저는 사실은 조금 많이 알려주는 편이거든요. 이게 하체를 좀 붙잡고, 그리고 몸에 대한 그 회전을 해서 꼬임을 많이 갖고는 있는데,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가동 범위가 굉장히 작죠. 그래서 그 가동 범위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놓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이제 몸의 움직임을 많이 살려줘서 그 스피드를 끌어내주기 때문에, 만약에 팔의 구조들이나 그 몸의 어떤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 그 아마추어 분들도 거의 클럽헤드 스피드를 좀 다룰 수 있는 그 쉬운 동작들을 패턴을 많이 알려주려고 하고는 있어요. 그래서 이게 하체 동작들을 처음에 이렇게 잡고 있는 것보다는 좀 하체 패턴을 좀 살려주게 되면은 그 제한된 부분들이 그 가동 범위가 일단 훨씬 더 넓어지거든요. 그 안에서 클럽 헤드 스피드를 좀 빠르게 하다 보니까 좀 단기간에 거리 늘릴 수 있는 자신감을 좀 찾으시는 것 같아요. 아마추어 분들은 이제 클럽을 잡았을 때 휘두를 수 있는 그 스피드가 현저히 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 먼저 그 클럽을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그 휘두르는 모션들이 가장 좀 필요하긴 한데, 어쨌든 뭐 92마일을 휘두르든 150마일 휘두르든 일단 빠른 스피드를 좀 기억하는 그 뇌의 구조의 어떤 그 시스템이 있어요. 그래서 아마추어분들 좀 가벼운 스틱을 휘둘러서 최대한 그 스피드를 좀 인지를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틱을 휘두르게 되면은 굉장히 헤드 스피드가 좀 많이 늘어나긴 하는데, 이게 근데 여자분들은 조금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. 왜냐하면 가벼운 스틱을 휘두르고 또 무거운 걸 휘두르게 되면은 클럽이 굉장히 무겁게 느끼기 때문에요. 왜냐면 힘이 좀 없잖아요, 여자분들은. 그래서 처음에는 좀 무거운 스틱 갖다가 처음에는 빨리 휘두르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모션을 기억을 하고, 그 다음에 천천히 무거운 걸 휘두르다가 다시 가벼운 걸 스틱을 휘두르게 되면은 그 모션들이 좀 그 무거운 쪽에서 가벼운 쪽으로 흐르면서 그 스피드가 좀 늘어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여자들은 조금 무거운 쪽에서 가벼운 쪽을 휘두르시고, 남자분들은 오히려 좀 가벼운 걸 휘두르서 그 좀 무겁게 잡고 있는 그 힘을 좀 패턴을 좀 속건으로 좀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패턴을 하게 되면은 그 스피드가 조금 더 향상이 많이 되는 거 많이 볼 수 있죠. 저는 내 것이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 한 지가 한 6년 됐거든요. 그러니까 6년 동안 그거를 사실은 홍보로 한다고 하기보다는 일기장처럼 계속 거기다가 제 느낌들이나 지금까지 제가 레슨했던 것들을 많이 기입을 한 것 같아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6년 동안 하면서 그 배웠던 것들을 내 생각들을 많이 적어 놓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마케팅이 또 됐고,
제 이름을 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, 지금 뭐 퍼팅 코치, 그리고 또 그 숏게임 코치, 저는 또 비거리를 하고 있지만, 스윙적인 거에 어떤 자기 스타일이 분명히 하나 구축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 또한 제가 어떤 경쟁력이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내가 레슨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케팅적인 것도 전문적으로 배워서 자기를 좀 알리는 그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고, 또 자기만의 색깔을 좀 뚜렷하게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배우는 어떤 모든 지식 안에서도 자기 스타일이 녹아들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게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교육을 다 받아도 결국 그 교육의 바탕이라는 것들이 저변에 깔려 있고, 그 바탕 안에서 사실 결국은 내 스타일을 거기다 녹여내는 것들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기 좀 나름이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얼마만큼 자기 스타일로 잘 녹여서 그리고 또 색깔을 만드느냐,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가 이제 하는 이 비거리 쪽은 이제 선수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계속 지금 진행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요. 코칭을 계속 할 거고, 제가 좀 꿈이 있다면 오히려 지금 여자 프로들이 거의 한 90%가 오거든요. 근데 이제 남자 프로들이 조금 와서 좀 거리를 늘려서 그쪽 그 해외로 좀 등용문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어요.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한 270야드에서 뭐 그 정도만 쳐도 초에서 아직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300야드 대열까지는 아직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, 오히려 그 오비가 있는 곳에서 오히려 그 300야드를 때릴 수 있는 퍼포먼스가 생기면 좀 미국에서도 충분히 저희 그 한국 선수들, 남자 선수들이 충분히 그 성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, 전 꿈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한국 코치로서 그 태극마크 달고 그 마스터즈 거기 그 레인지에서 좀 코칭하는 그런 꿈들이 사실은 저 개인적인 어떤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고요. 두 번째는 이제 비거리 쪽이나 스윙 향상 프로그램들이 일반 아마추어한테도 좀 이렇게 저변이 확대돼서 일반 골프장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사업들을 좀 진행을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 쪽이 되게 이제 대세가 되다 보니까 그 메타버스 그 안에서 컨텐츠를 또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왔었는데, 거기 안에서도 레슨 콘텐츠들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향후 좀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비거리 스틱을 런칭을 해서 한 2년을 또 판매를 했었거든요. 근데 그 스틱 이외의 비거리 스틱 또 다른 것들을 또 준비를 해서 웬만하면 아마추어 분들이나 선수들이 좀 쉽게 다룰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, 결국은 그런 비거리 스틱이나 도구들은 우리 프로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아이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저는 골프를 사랑합니다. 나에게 골프랑 나를 찾아가는 과정. 지금까지 제가 골프를 했었던 것도 뭐 부모님에 따라서 권유의 시작은 됐지만, 결국 이제 골프를 통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해왔고,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이제 저에 대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계속 배우겠지만, 나를 계속 찾아가는 그 과정이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